오늘은 옥주호연 결말 두 번째. 결말 두 번째? 두 번째는 또 뭡니까? 라고 한다면 이 작품은요, 앞에서 떡밥을 쫙 뿌려놓고 난 다음에 이것을 결말 부분에서 전부 다 회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말이 조금 길기는 해요. 자, 일단 두 번째, 유씨 세 자매가 최씨 삼형제와 고향에 가서 부모를 뵙고 그동안의 일을 아뢰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 옥주호연은 옥과 구술의 좋은 인연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옥과 구술이 만나는 거겠죠, 그죠? 근데 남녀 주인공 잠깐 세 명의 남녀 주인공이 아니라 세 쌍이에요. 그러니까 남성 주인공 셋, 여성 주인공 셋. 설마 육각관계? 그건 아니겠지. 영웅적 활약과 결연, 만남과 인연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여성 주인공들이 영웅적인 삶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어 여성 영웅 소설에 해당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걸 단순히 여성 영웅 소설이라고만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남성 주인공과 여성 주인공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보통의 여성 주인공들은 남자라고 하는 어떤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편협하고 그 다음에 들뜨러진 남성 주인공을 여성 주인공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눌러가지고 뭐합니까? 자신의 능력을 확 키우고 그 다음에 남성 주인공을 철저하게 농락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성의 어떤 우위에 관한 의식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딱히 여성이라고 하는 성을 앞에다가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 그냥 남자 여자가 아니라 영웅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냥 영웅 소설이라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인식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요, 이 작품은 어떤 보편적인 소설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요소의 어떤 새로움과 그 다음에 기존의 관습적인 틀을 깨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고 상당히 독특한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설 장면이 변했죠. 선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 앞날, 그러니까는 이전에, 예전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유공 부부가 하루아침에 세 딸을 잃고 밤낮으로 슬퍼하며 당초에 행동하던 일을 도리어 한탄하며 족보에서 빼버릴게! 이런 거죠. 세월을 지낸 지 이미 7년이라, 시간이 7년이 지났네요. 그동안 사생 존망을 몰라 죽었는지 살았는지 존재하는지 망했는지 한마디로 생사를 몰라 화주월석 꽃피는 아침과 달 밝은 저녁 한마디로 좋은 시절 내내 눈물이 마를 날이 없더니 자 여기까지 일단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나요? 그죠? 7년 동안 슬퍼했던 유공 부부에 대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최장군이라고 하는 것은 최씨 삼형제를 얘기합니다. 삼부인을 배행하여 삼부인이라는 건 유씨 세 자매를 얘기해요. 태주로 향할 때 각도 군현이 각 도의 어떤 수령들이 지영지송하여 말이 뭐래니 했는데 백관이 임금을 공경하여 맞는 것과 같대요. 또 이게 지영이야. 지송은 백관이 임금의 거가를 공경하여 보내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지영지송한다는 것은 이 최장군 3명과 산부인을 맞이하고 보내는 데 있어서 마치 누구를 임금을 맞이하고 임금을 보내는 것처럼 지극정성하더라 이 소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공궤 그러면 음식을 드리는 것이 극진하더라. 길 위에서 관자가 고금의 희한한 일로 책책 칭선하더라.
자, 관을 쓴 사람들, 즉 선비들이, 양반들이, 사람들이 뭐해? 큰 소리로 떠들면서 칭찬하더라. 왁자지껄했나 봐요. 이렇듯 여러 날 만에 관진촌에 다다름에 쭉 공간의 이동. 산부인이 누구야? 그렇지, 최씨세자매로 자주, 벽주, 명주, 상사하신 임금께서 상으로 주신 물종은 물건들, 여러 종류의 물건들을 수레를 앞세우고 노기홍상한 시녀 가마를 옹리한다는 건 좌우에서 보호하다. 자, 시녀들이 이 가마, 새 부인이 탄 가마를 쫙 옆에 따른다는 얘기죠. 최치 새 장군은 직첩을 앞세우며 임금께서 주신 직분이겠죠. 허다한 위를 거느려 나오니 그 거마 추종이 왕자고 비길만한드라. 한마디로 웅장하더라. 뭐 이렇게 되겠어요. 유부 동구에 이르러선 유부니까 유공 부부가 있는 동네 앞에 입구에 이르러서는 일촌이 한 동네가 진동하고 왁자지껄 떠들 법석 야단 법석하고 남녀노소 없이 관광칭선하며 무슨 말인지 몰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안 쓰는 단어잖아. 그죠? 내가 아는 척할 수도 없는 단어야. 자, 행녀를 바라보며 감탄하다라고 한대요. 선자가 착할 선자고 칭자가 말하다 칭자라고 한다면 착함을 말한다? 와, 대단하구나 라고 좋게 평가하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성이 전하여 선성 앞선자죠. 이미 이전부터 있던 명성, 소문, 소리가 전하여 유부에 미치니 유부 부부가 대경 크게 놀라고 되게 기이하게 여겨 말하기를 내 집안에 이런 손님이 올 까닭이 없는데 어쩐 일인고? 와이 누구지? 의아해 하더니 이윽고 무수한 시녀가 화촉을 잡아 앞을 인도하고 금수채 셋이 나오고 금수채 할 때 금수는 비단이에요. 채는 이제 채색하다, 꾸미다. 그러니까 비단으로 꾸민 덩이라고 하는 게 뭔가 찾아봤더니 이거는 공주나 옹주가 타던 가마래요. 그러니까 비단으로 수놓은 가마 셋이 나오고 왜? 세 자녀 유씨 세 자매가 탔으니까요. 그 뒤에 삼위대관이 자 3명의 큰 관리 복장을 한 사람이 한마디로 최씨 삼형제가 공호복색으로 들어오는지라. 유공은 다른 데를 피하고 왜? 겁먹었나? 왕씨는 유씨 세 자매의 어머니가 되겠죠. 점주에 서서 그 시종을 보니 문득 덩을 청상이 넣고 그 대관 3인이 나와 각각 덩 문을 연 후에 산부인이 봉관화리와 홍군채삼으로 표현이 나와. 봉관화리와 홍군채삼 이런 거는 아마 나오면 지문 나오면 밑에 각주로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밑에 굳이 중요한 거는 아니나 우리가 안 쓰는 거니까 봉관 그러면 뭐예요? 봉이잖아. 봉황새 모양을 한 관. 활이 꽃화자잖아. 그지? 꽃처럼 화려한 리는 신발이에요. 그래서 봉관활이 그러면 금으로 봉한 장식을 한 관. 그 다음 화려한 무늬를 놓은 신발 정도가 돼요. 홍구는 붉은 치마래요. 채삼은 채색 적삼. 한마디로 의복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새 부인이 이렇게 입고 자연스럽게 나와 왕부인께 뵈니 왕부인이 황망히 대답하기를 삼위 부인은 누구시며 무슨 일로 누지는 누추한 곳에 왕굴하시뇨? 왕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는 것을 높여 이르는 말이니까 상대를 높이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새 부인이 추연 합누는 내가 안다. 뭐예요? 그렇죠. 눈물을 흘리다요. 자, 한마디로 처량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모친이 어찌 소녀 자주 등을 몰라보시나이꼬 어머니 하며 청제를 하니 왕부인이 그제야 정신을 차려 그 목소리를 듣고 용모를 살핀 즉 분명한 7, 8년 전에 잃어버렸던 새 딸내미더라.
부지불각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한마디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이렇게도 씁니다. 여기다 이렇게 써줘야겠다. 그죠? 자, 드립다 않고 실성 통곡을 할지 유비 시비가 전하는 말을 듣고 여치 여광하여 미친 듯 취한 듯 하여 전지도지 엎어지고 자빠지고 꽝 하면서 들어와 보니, 의태어를 사용해서 행동묘사 그리고 심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좌주 등 세 사람이거늘 황망이 여아 딸내미를 붙들고 통곡하기를, 이것이 참이냐 꿈이냐, 너희 죽은 혼백이 나를 놀림이냐, 너희가 나간 지 7, 8년 만에 사생존모를 몰라 밤낮으로 슬퍼하더니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몰랐더니 오늘날 산 모습으로 만나보니 어찌 반갑지 아니하리요. 무슨 딸내미가한테 이렇게 길게 얘기하나? 하여튼 간에 놀라움과 반가움. 그러나 어찌하여 일이 떠들되었으며 도대체 저 세 놈은 누구인고? 자, 같이 온 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결국 뭡니까? 여기까지는 최씨 세 자매를 만난 유공 부부의 놀라움과 반가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사람이 눈물을 거두고 집을 나간 후에 전후 사연을 낱낱이 고할 때 최장군 세 사람이, 이거 사위들이죠 결국은요, 차례로 유공부부께 배우니 유공부부가 불승 환희하며, 불승 이기지를 못해, 뭘 이기지 못해, 환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자초지종을 들은 후 여서가, 이런 단어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잘 모르는, 안 쓰는 단어죠. 그죠? 뭐냐 그러면 딸의 남편이란 뜻이에요. 즉 사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례하는 재미를 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빨리 뭐 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결혼시키고 싶은 거지요. 급했어. 택일 성례할 때 원근 친척과 노소 향당을 청하여, 향당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태어났거나 살고 있는 시골 마을, 한마디로 멀리 가까이 있는 친척과 늙거든 젊거든 어쨌거나 간에 동네 사람들, 한마디로 온 동네 사람들 다 초청했다는 거죠. 경하연을 배설하고, 경하연?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하는 잔치, 한마디로 결혼잔치를 펼치고, 여섯 사람이, 왜 여섯 사람이야? 그렇지, 최씨 삼형제와 그 다음에 유씨 세 자매니까 여섯 사람이죠. 쌍쌍이 교배하니, 와, 같이 태어나고 같이 결혼하네요. 그죠? 그 부부의 용모 기질이 서로 사양할 바가 없음에 유공 부부가 희출망외하여 기쁜 일이 뜻밖에 생겨, 이런 것도 체크합시다. 뜻을 모르겠다고요? 웃는 입을 줄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좌우 친척 빈객 손님들의 칭찬하는 소리가 원근에 낭자하더라. 한마디로 뭡니까? 그렇죠. 마을 잔치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인물의 심리를 어떻게 사실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빈주가 주배를 날려 즐길새 위국 부인 명주가 화엽의 웃음을 머금고 부모께 고하기를, 지난날 대인이 이엽의 두 아들을 부러워하시다니. 그쵸? 앞부분에 나와요. 자, 동네에 있는 이엽이라는 사람의 두 아들이 과거에 급제한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면서, 아이씨 내 딸은 뭐야 딸내미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죠. 금일 소녀 등의 영화가 이색만 못하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뒤끝을 날리는 거지요. 여기다 아까 어쩌고저쩌고 했던 내용이죠. 요게 앞대목이에요. 요게 앞대목입니다. 남은 팔자가 희귀하여 두 아들이 일방 한방으로 고등하여 명망이 진동하고 우리는 어찌하여 쓸데없이 삼례를 두어 밤낮으로 근심하는 하고 슬퍼했던 장면, 그 장면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뭐 했어? 뒤끝을 드러내고 있다. 근데 진짜 뒤끝을 드러내는 거겠어요?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겠죠. 이 웃자고 하는 소리를 진짜 뒤끝을 드러낸다라고 하면 죽자고 덤비는 게 되니까 조심합시다. 그냥 웃자고 하는 거예요. 괜히 썼나 이거? 자, 하건을 좌상의 유도공이 함소하여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한박 웃음을 하며 말하기를 우숙이 어리석은 아저씨 자기 자신이겠죠. 너희 금일이 있을 줄 알았도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너희들이 잘 될 줄 내가 알았어. 나는 알고 있었어. 네 아빠하고 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앞부분 방금 했던 부분 다음에 보면은 차아 등이 그 아이들이 반드시 가문을 빛낼 것이야. 현재는 고민하지 말라라고 했던 대목을 얘기한다. 새 부인이 낭연 함소할 때 맑은 소리로 웃음을 머금을 때 평국 부인 자주가 춘행을 불러 꾸짖기를 춘행은 10이에요. 한연데 얘가 또 헛소리 해가지고 아버지 또 열받게 한 적이 있었어요. 지난날에 네가 쓸데없이 혀를 놀려 노야 아버지를 노하게 도두었으니 그 죄 어떠하냐 라고 했더니 춘행이 묵묵부원 아무 말도 못해. 그랬더니 위국 부인이 웃으며 말하기를 형장은 춘행을 책하지 마소서. 형님은 춘행을 너무 심하게 대하지 말아요. 춘행이 만일 대인께 고자질하지 않았다면 우리 좋기 대사를 이루지 못하였으니 어찌 춘행의 공이 아니겠습니까? 춘행이 진실로 죄가 없고 공이 크매 상을 주는 것이 낫습니다. 하고 금은채란 그렇지 기분 좋으니까 뭔들 못하겠어. 다 용서가 되는 거지. 상으로 주더라. 이러구려 10여일이 되매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이제는 남자 쪽에서도 당연히 이제 시집으로 자기 부모님 만나러 가고 싶겠니 안 가고 싶겠니? 가고 싶겠죠. 그래서 사친지회가 날로 증가한대요. 즉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생각이 나서 가위, 거의, 소위 말하자면 일각이 여삼추다. 우리가 일일 여삼추라는 말이 있어요. 짧은 시간 하루가 3년같이 느껴진다라는 뜻으로 그만큼 뭐하다? 그렇지. 간절하다 라는 뜻이에요. 새 부인들은 이 심정을 이야기하니 급히 택일하여 위를 차려 절강으로 향할 때 6사람이 유공부부께 하직하며 말하기를 소녀 등이 다시 스라를 떠나오미 심히 장연하오나 매우 슬프지만 시아버지를 만나는 예, 구곱게 뵙는 예, 시부모를 행하는 예를 패하지 못하여 안 할 수는 없어. 이제 시집으로 가오니 우리 경사로 올라갈 때 서울로 올라갈 때 그러니까 시부모가 서울에 사는 거죠. 부모를 모셔갈 것임에 조금도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며 서로 연연한 마음을 어찌다 증량하리요. 증량할 수가 없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부분은 뭐겠어요? 그렇죠. 편집자적 논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유공, 자, 세 자매의 아버지, 어머니죠. 부부 앞에서 최씨 삼형제와 혼례를 치른 유씨 세 자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면은, 그렇죠. 다음 장면은 최씨 세 형제, 삼형제의 부모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겠네요. To be continue.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옥주호연의 결말 두 번째 유씨 세 자매가 최씨 삼형제와 고양이가 부모를 뵙고 그동안의 일을 알리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